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9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연방 정부의 제재를 어긴 혐의로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약 50여 개국이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상쇄를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9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잡기를 위해 고강도 긴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8.4%를 0.2% 정도 상회하면서 지난 8월보다는 다소 둔화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지난 7월과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2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 효과에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행과 숙박, 외식, 병원 등에서 서비스 물가가 오른 탓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노력에도 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오는 13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연방정부의 제재를 어긴 혐의로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와 이란, 수단과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렉스가 해당 기간 동안 제재를 위반한 건수는 총 11만 6,421건으로 거래 대금은 2억 6,30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비트렉스가 최소한의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받은 직원을 2명만 고용해 모든 거래를 검토해 왔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잡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미비로 인해 불법 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다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누구인지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이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도 화상을 통해 이번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 나토가 세계 50여 개국 국방부 장관들과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 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조 방안 등 더 많은 무기 제공에 대해 검토됐는데 특히 방공 시스템 지원을 중점으로 논의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들에 대해 방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토를 수복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의 인프라 구축과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할수록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나토 국방장관도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미사일 공격에 방공 무기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조로 한반도 내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 무장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에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적극 선을 그은 기존 발언과는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전술핵 배치 실효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쇄 비용을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USPS의 인상안은 현재 60센트인 일종 포레버 우표를 63센트로, 일종 보통 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엽서는 4센트 오른 48센트로, 국내 엽서와 국제 우표는 5센트 추가된 1달러 45센트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보도자료에서 우편규제위원회가 호의적으로 검토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일종 우표의 가격이 약 4.2%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가격 조정으로 재정 안정에 필요한 수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USPS는 작년 8월에 이어 지난 7월에도 일종 우표 가격을 2센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수완이 거주 한인 여성 전재순 씨가 나흘째 실종돼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귀네 경찰에 따르면 전재순 씨는 지난 7일 수완이 소재 아시플라자 쇼핑센터에서 오후 6시경 걸어 나온 것이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전 씨는 현재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실종 당시 초록색 티셔츠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금속 안경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수단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2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수단 변이 퇴치를 위한 백신 임상 시험이 수준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WHO 발표에서 정확히 어떤 업체가 어떤 이름의 백신을 개발했는지와 같은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첫 에볼라 발병 사례가 지난달 20일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총 54건의 확진 및 19건의 사망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출혈열인 에볼라는 주로 감염된 사람의 체액과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의 증상으로는 극심한 허약, 근육통, 두통, 인후통, 구토, 설사, 발진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는 삼선의 구미시장, 삼선의 경북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며 인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 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연방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